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공지행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8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희 이 유튜브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지난번에 이제 한국전쟁과 관련돼서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전쟁기념관은 다른 때보다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사실은 우리가 1953년 휴전 이후에 5.23년 체제, 그러니까 한국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틀 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없을까? 참 그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게 한국 전쟁은 임진왜란이나 이런 거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게 한국 전쟁이고, 근데 그걸 왜곡해서 전시하고 있는 전쟁기념관을 가보자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제 백선엽 장군 일주기 달해갖고 추모 행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백선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조작된 영웅이거든요. 다부동전 때에서 엄청난 전가를 올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와는 상당히 다른 어떤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 좀 가보시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서대문 형무소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서도 지워진 얼굴들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를 소개하면서 감옥에서도 지워진 얼굴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궁금하시죠? 지책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풀어갈까 합니다. 자, 서대문 형무소 지금 현재 서대문 형무소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이 철거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게 이제 1936년도에 지금 좀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1936년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1936년도에만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그런 동이 있었어요. 남자들 사옥 옥사만 하더라도 14개의 동이 있었고, 거기 작업장도 있었고,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래서, 한때는 4,000명이 수용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3,000명이 수용되고, 한때는 4,000명까지 수용되고, 그러던 거대한 감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옥이었던 그런 거거든요. 요 밑에, 칼라 사진은, 이게, 1980년대 때 그런 감옥이거든요. 서대문 형무소 사진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것들이 철거되고 요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14개의 남자 사옥들, 옥사들 중에 4개만 남아 있는 거고, 지금 보안과하고, 그리고 여옥사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요게 이제 복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많이 철거되고 이렇게 됐는가 이러면서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 의 전시 방향이나 이런 것들 되게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이 담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옥에서는 굉장히 담장이 중요합니다. 저 담장 밖은 자유로운 세상이고요. 담장 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규율이 강제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안과 밖을 가르는 그 경계선으로서 담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서대문 형무소가 원래 1600m가 넘는 그런 담장이 쭉 둘러서 있었는데, 현재는 앞부분은 80m, 그리고 그 뒷부분은 한 200m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상당 부분이 다 철수가 된 거죠. 지금도 드라마라든지 감옥을 다루는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여기서 자꾸 촬영을 해요. 근데 이런 담장들은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드라마나 이런 걸 하면서 현대 감옥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감옥에 출소할 때 여기서 막 찍거든요. 너무 편한 설정인 것 같은데, 이거는 1987년 이전까지는 이런 감옥들, 이런 감옥의 담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망루도 한 6개가 있었는데 지금 망루가 2개밖에 없어요. 이 망루는 전체 6개가 있었고, 총 이게 길이가 높이가 10m예요. 10m 높이의 이 담장이 망루가 6개 중에 2개밖에 안 남았고, 담장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은 거죠. 이 담장이 사실 참 1908년도에 세워져서 1987년도까지 이게 운영이 됐는데, 그때까지의 그런 그 아픈 역사들을 다
지켜봤던 그런 담장이겠죠. 그 중에서 가장 아팠던 그런 일이라고 하면 아마도 인혁당 사건에 이수병 아내가 겪었던 이수병 씨 아내가 겪었던 그런 사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수병 씨는 인혁당 사건으로 결혼한 지 이제 직후에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여기 이제 인혁당 사건으로 여기 수감이 됐습니다. 인혁당 사건이 이제 1974년에 이제 일어났었던 거고, 그래서 1975년 4월 9일 날 사형이 집행되잖아요. 4월 9일 날 사형이 집행될 때도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지 16시간 만에 새벽에 이제 끌고 가서 죽이는 건데, 사실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명령서가 도달하기 전에 집행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가까스로 이수병 아내가 이수병 씨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를 업고 손에 또 아이 하나를 또 데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뭐 계속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키던 이 정문을 지키던 간수가 그게 너무 애달팠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문을 열고 거기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기도 목이 잘릴 수 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우연이라도 변호사 접견가는 저거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라 라고 해서 기회를 줘요. 사실 소설 같은 얘기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건데요. 실제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운동장을 서성이는데 저 멀리서 이수병 씨가 이 수갑에 채워갖고 변호사 접견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수병 씨가 너무 그 눈이 안 좋아서 가까이 왔을 때까지에서야 겨우 아내를 본 거예요. 그 등에 업은 아이, 그 갓난 아이를 업은 그 아이를 보면서 정작 아는 체를 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이 컸구만 그 한마디만 하고, 그리고 아내는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서 헤어진 거죠. 그게 그 시간이 단 1분. 그러면서 그 다음날 대법원 선고받고 처형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 이런 거를 여기서 지켜본 거죠. 이런 사연이 있는 이런 담장이다. 이런 붉은 담장이, 저는 그래서 이 붉은 담장에 가면 그 흰 물 같은 게 이 벽돌이나 이런 데서 이게 침전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흐른 자국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그런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안에 가면은 이렇게 일제 때 이제 지었던 이 건물들이 몇 개가 남아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철거가 됐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보안사 건물하고 그 옥사들 남자 옥사 4개,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복원됐다고 하는 여옥사, 작은 그 옥사랑 몇 개 건물밖에 안 남은 거죠. 좀 안타깝죠. 뒤에 보이는 산이 안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산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서대문 형무소 뒤편에는 예전에는 폐결핵 환자들 집단촌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죠. 이런 또 아픔이 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안사 2층에 가면 민족저항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실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시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쪽에 와서 고문을 당했고 그렇게 고초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안사 지하실에 가면은 고문을 당했던 그런 장면들을 그 마네킹을 통해서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엄청 사실적으로, 너무 사실적이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저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뭐 비명 소리도 들리고 뭐 그런 쪽에서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이 고문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벽관 고문도 있고, 왠지 그 작은 상자 안에, 나무 상자 안에 뾰족뾰족한 송곳들 저기 해놓고, 그래서 당시 쓰던 그런 형구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방에 들어가면 물고문하는 거, 천장에 매다놓고 물고문하고 이런 것들 쭉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도 이 민족 저항실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일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여기 독립운동가들을 고통을 줬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2층에 있는 이 민족 저항실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수영카드예요. 그래서 거기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수영카드가, 이게 이제 나중에 1998년도인가? 이게 1987년도에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가 서울구치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 있었잖아요. 서울구치소가 저 의왕으로 이전하고 나서 1998년도인가 이렇게 이제 뒤지다가 캐비넷에서 이 수영카드를 갖다가 다 왕창 그걸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요. 참 그런 일이 뒤에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수영카드들을 그때 차단했던 수영카드들을 여기 이제 카피를 해서 여기 쭉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인도 찍힌 사진도 있고, 거기에 지문도 있고, 이 사람들 번호도 있고, 제목이 뭐다 이런 것도 쭉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창호라든지 유한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게 찬찬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저도 보면서 야,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수감됐던 사람들이 여기 많았구나.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 있고, 이런 속에서 여기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이런 곳이 사람들이 이제 고초를 당했던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서대문 형무소 지금 그 역사관의 심장과도 같은 이런 전시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여기서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제가 만들어 놓은 서대문 형무소, 옛날에 뭐 경성 뭐 감옥이다 뭐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이 경성 감옥, 서대문 형무소, 이 서울구치소, 이거가 일제 때까지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1908년에 만들어졌고,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 서대문 형무소가 쓰였었고, 마치 일제가 독립운동가들 여기다가 잡아놓고 고문을 가하고 했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다가 잡아놓고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뭐 각종 사건들, 인민혁명당 사건뿐만 아니라 1970년대 각종 공안 사건들, 1980년대 공안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일제 때 했던 그 방식대로 거의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다하게 만들었던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한쪽 옥사에다가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전체 전시 방향에서는 여기가 그 일제의 그런 잔인한 야만적인 고문이 가해졌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시가 돼 있어서 전체 서대문 형무소의 전체 역사를 갖다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전시 방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감옥에서 지워진 얼굴들이라고 했는데, 해방 이후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뭐 통일운동을 했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감옥에서 수감됐던 사람들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나 민주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수감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이런 게 같이 살았던 건데, 이런 얘기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삭제가 돼 있는 거,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독립운동가나 민주인사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바깥 세상에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을 안 들었다가는 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딴소리, 헛소리, 허용되지 않는 이런 비판을 했다가는 너도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독재 정권이 이런 통치하는데 이게 써먹었던 게 서대문 구치소, 서대문 형무소인데, 이런 것들은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거는 뭐냐면요, 용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갈대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볏짚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 머리에 삭가처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만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다 써먹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갈 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을, 시민들이 나와서 이걸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누가 그쪽에 재판받으러 나가는지 모르게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뒤집어 씌우던 이런 거죠. 그만큼 일제 시대에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이 대중들의 영웅이 되는 거, 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이런 걸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형구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문당했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일제시대의 어떤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일제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번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순서를 또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